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 글로벌 교육센터의 김종화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제 퓨처 웨이브 강연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강연 제목이 좀 모호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뭐 제 강연의 그 어떤 그 디스크립션을 미리 보고 오셨던 분들은 이게 뭐 무슨 뜻일까 하는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강연에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연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연 타이틀이요, 글로벌 연수 사업을 통해 바라본 글로벌 뉴 트렌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연수, 뭐 글로벌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좀 용어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걸로 어떻게 글로벌 트렌드를 또 엮어내지라고 생각을 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글로벌 교육센터, 제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과 교육이 엮여 있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글로벌과 교육을 하나로 엮어낸다면 제일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시는 건 이제 해외 연수가 아닐까 싶으신데요. 여기 앞에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저희 해외 연수가 이제 주 사업 모델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 비대면 형태 교육이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아주 뭐 빈번해졌죠. 그래서 제가 글로벌 연사를 초청하는 그런 스피커스 무료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기 사진 속에 네 번째죠.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 보시면 마케팅의 뭐 세계적인 그루라고 하는 세스 고딘을 저희가 또 올해 저희가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뭐 다른 이제 그 같이 협업하는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글로벌리 이원 이렇게 원격으로 연결을 해서 또 진행을 했었기도 했고요. 해외 연수도 사실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랑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뭐 일종의 서티피케이션 과정 같은 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저기 사진이 이제 7시 방향에 있는 사진입니다. 싱가포르 경영대학교인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위탁 교육을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서티피케이트까지 받는 뭐 그런 사업을 또 진행을 하기도 했고, 여기 뭐 로고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뭐 CES, 요거는 아시아라서 예전에 저희 CES가 매년 1월에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중국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CES 아시아, 뭐 CES 그 미국에서 열리는 본 행사도 물론이거니와 아시아 행사도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에 참관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 또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 ATD 컨퍼런스 저희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외 연수 뭐 우리 회사 우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사랑도 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라든가, 혹은 반대로 능률협회가 이런 또 기능이 있었나 싶은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저희가 이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여기 30년 이상 이렇게 제가 또 표현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저도 사실 궁금해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한번 저희 그 글로벌 사업이 글로벌 교육 사업이 저희 협회에서 얼마나 좀 오래됐나 이렇게 족보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귀동냥으로 건네든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어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실제는 3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넷의 그 데이터 아카이빙이 1990년까지만 그 뉴스 클리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 연도 신문이 제가 이제 뭐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재미난 기사를 하나 찾은 게 여기 보시면 1990년 10월 31일 그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간에 이제 벌써 이제 기업 이름이 90년대입니다. 삼성, 현대, 럭키금성 이 주요 대기업들이 당시 이제 일본 기업과 직접 이제 접촉을 해서 이런 기술 연수 기술 해외 연수, 뭐 요즘에는 좀 잘 안 쓰는 이제 용어가 됐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협업이 안 돼서 여기 나와 있는 능률협회 등 교육 연수 전문기관을 통해 이 같은 해외 연수 기회를 얻고자 뭐 같이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 부서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저희 부서 이제 오랫동안 저희 대선배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글로벌 교육사업 오래 해왔는데
이게 오래됐다, 단순히 우리 되게 오래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 게 벌써 요 단편적인 기사에서도 해외 연수가 주 그 기사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트렌드가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 보시다시피 기술 해외 연수라는 단어 이제는 생소합니다. 근데 이때 기사가 쓰여졌던 시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90년대, 그것도 90년대 초반이죠. 올림픽 88 올림픽 끝난 지 2년 뒤에요. 이때만 해도 뭔가 해외 연수라고 하면 이제 진짜 공장이나 생산 시설 설비에 가서 그 시설을 견학을 하고 실제 생산하는 그 어떤 프로세스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실제 그 대상이 주 대상이 또 일본이기도 했고요. 워낙 제조업 쪽으로는 강국이니까 해서 어쨌든 해외 연수가 이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사이에도 많은 또 저희 산업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0년대만 해도 벌써 저희가 어쨌든 기술이 중심이고 뭔가 생산, 중공업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던 시대였으니까요. 해서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에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협회 특히 이제 글로벌 사업, 글로벌 교육 사업이 오랫동안 좀 지속이 돼 왔고, 그리고 이 연수 사업을 쭉 저희가 흐름만 좀 정리를 해봐도 어느 정도 그때 그 주요한 시절들의 트렌드가 또 반영이 되어 있고, 그거를 또 잘 분석을 하면 앞으로 저희가 펼쳐질 그 어떤 미래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 좀 예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강연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해외 연수, 해외 교육 사업에 있어서 기획부터 운영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건 잠깐 개인적인 얘기인데, 같이 이제 해외 연수를 나가게 되면 꼭 이제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해외 연수를 가냐, 뭐부터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시간이 많냐, 한국에 있는 시간이 많냐, 이런 얘기들을 궁금해해 주시는데, 저는 그때 항상 단골 멘트로 저는 그냥 원님 덕에 나팔 부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하는 어떤 그 글로벌적인 어떤 연수 사업에 있어서 핵심이 또 담겨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원님 덕에 나팔 분다 속담인데, 나팔수는 원님 앞에 서서 갑니다. 오히려 원님보다도 먼저 앞에 서서 원님이 가시는 길을 미리 답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있는 장애물들을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과 저희 부서가, 저희 센터가 하는 일이 결국 그런 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원님이라는 일종의 저희한테는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매년 연구를 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내서 그거를 저희가 같이 인솔을 해서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해외 연수 사업이랑 맥락이 맞닿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제 스스로 좀 뿌듯해지기도 한 그런 개인적인 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팔수인데요. 저는 제가 지금부터 좀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원님 덕에 나팔을 많이 불어봤는데 그 많이 불어본 나팔들을 쫙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연수가 트렌드를 엮어낸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좀 의구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실제 이제 제가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올린 건데 2015년도 사진입니다. 영국의 연수, 모 이제 은행과 함께 저희가 연수를 다녀왔었고, 여기 보시면 혹시 어떤 사진인 것 같으신가요? 로고 하나는 저희가 다 아는 로고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죠. 예. 그 영국 런던에 가면 저희 한국 서울 그 여의도처럼 금융가, 그러니까 파이낸셜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연수 프로그램의 하나로 그 당시엔 사실 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모두에게 좀 약간 지금보다 훨씬 생소했던 적이었어요. 2015년 정도니까. 물론 비트코인이 나온 건 훨씬 그 이전입니다만은 뭔가 이제 좀 유행이라든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전이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때 미션을 했었어요. 가서 이 비트코인으로 정말 물건, 실물 화폐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보기 해가지고, 요즘에는 비트코인 다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이거 자판기예요. 여기다 제가 카드나 이런 걸 넣고 비트코인 한 개를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시세가 지금 보시면 좀 화질이 떨어지긴 하는데 비트코인 한 개가 168파운드 정도. 제가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한 2,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25만 원. 지금 얼마죠? 비트코인이 거의 뭐 100배 이상 떨어져도, 그죠? 제가 이거 사진을 그냥 핸드폰 사진 정리하다 보면서 내가 이때 왜 이거를 안 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단순히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뒤집어 보니까 와, 이거 정말 내가 생각보다 이 해외 연수라는 걸 통해서 해외에 정말 그 현지를 직접 가서 그 비트코인의 그 실제 이제 막 통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나 혼자 본 게 아니라 같이 클라이언트 저희 고객사들과 함께 가서 이걸 학습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해외 연수가 쉽게 볼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외 연수라고 하시면 이미지가 좀 있어요. 약간 뭐 포상성이라든가 뭐 장기 근속하신 분들 가시는 거 아니야라든가 뭐 이런 좀 어느 정도 그런 인센티브적인 성격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저희가 많이 좀 가려져서 안 보였던 의미들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 스스로 이 해외 연수, 해외 교육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 누가 가는가, 어떻게 가는가, 그리고 왜 가는가라는 질문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하던 업무를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해외 연수는 아무나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선별된 인원이 해외 연수는 가게 되고요. 또 어떻게 가는가? 뭐 혼자 보내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단체와 소속의 이름 하에 이제 다 같이 이동을 하게 되고, 왜 가는가 하면은 물론 인센티브적인 성격 있습니다만은 저희 그 위에 계신 임원진 분들은 그냥 보내주시진 않으시죠. 가서 꼭 뭔가 배워오라라든가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조직이 추구하고 기관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을 꼭 투영을 합니다. 해서 다시 거꾸로 보니까 결국 해외 연수란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특정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조직 차원에서 어떤 비용과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조직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엮어가는 게 해외 연수가 아닐까라고 제가 좀 재정의를 내려봤어요. 자, 이 정도 하니까 그래도 지금 하는 강연 타이틀이 이렇게 허무맹랑하진 않네라는 좀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어쨌든 해외 연수는 저는 트렌드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주제로 저희가 하는 30년 이상 해왔던 어떤 연수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글로벌 트렌드를 함께 좀 둘러보시는 그런 강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결국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여기 계신 분들 주로 이제 교육이나 HR 쪽에 계신 분들이 오늘 많이 착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최소 20년 이상 매년 꾸준하게 이제 참가해 오고 있는 ATD라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라고 하는 이제 세계 인재개발학회라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이제 ATD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글로벌리하게 HR 그리고 이제 인재개발 육성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최근 3개년 컨퍼런스를 쭉 놓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좀 지역적으로 더 이제 넓혀서 해외 연수가 또 재밌는 게 전 세계를 다 가지는 또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겟이 선진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 연수를 수리남으로 가진 않겠죠. 예, 보시다시피 주로 가는 지역들이 이제 미국, 일본, 유럽 혹은 이제 중국, 기타 이제 아시아 지역, 베트남, 싱가포르 같이 몇 가지 이제 국가들이 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100건 가까운 그 해외 연수를 하면서 실제 진행했던 해외 연수들의 어떤 그 타이틀, 키워드만 좀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한 몇 년간의 어떤 그 산업이나 전체 사회의 트렌드가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좀 저희가 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진행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오늘 제가 두 가지 파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ATD 컨퍼런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TD는 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의 줄임말 ATD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데 ATD 치시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해서 인재개발협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좀 의역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께 좀 질문을 하자면 ATD 뭐 들어보셨거나 혹은 내가 다녀오셨다 하신 분들 여기 있으실까요? 예, 있으십니다. 예, 많진 않으시지만 해서 잘 됐습니다.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한테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TD는 저희도 어쨌든 KMA, A가 이제 어소시에이션인데 저희와 같은 이런 협회입니다. 근데 미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인재개발을 주로 하고 있는 협회인데요. 매년 5월 달에 이제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앤 엑스포라고 해가지고 앞글자만 똑똑똑 따서 ATD 아이스라고 이제 저희가 매년 참가하는 컨퍼런스가 이제 ATD 아이스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이 좀 작긴 한데 위에서부터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이 2018년도에 스피커로 참가를 했었고요. 2019년 오른쪽입니다. 보시면은 저기 오프라 윈프리, 세계적인 명사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가운데 저 파랗게 사람 얼굴 3개 있는 거는 이제 저희 ATD 올해 ATD 그 키노트 스피커들이었는데요. 크게 컨퍼런스는 이제 키노트 스피커 그리고 이제 컨커런스 세션, 엑스포 이렇게 한 3가지 덩어리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모는 한 15,000에서 한 2만 명, 많게 올 때는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근데 HR, 인재 전략, 육성 전략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하나의 스페시픽한 컨퍼런스라고 했을 때는 규모가 상당히 큰 거고 저희는 이거를 HR계의 올림픽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ATD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오래됐습니다. 올해 2022년 78회를 맞이한 그 매년 이렇게 해왔던 컨퍼런스고요. 여기 이제 1943년부터 기원을 찾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활동을 하고 협회로서 기능을 시작한 건 1945년 시카고에서 시작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전 세계 한 80여 개국에서 참가를 하고 있고 15,000명 정도 평균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그 HRD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014년도에 사실 얘가 이름을 한번 바꿨어요. ATD는 그 이후에 나온 이름이고 그 이전에는 ASTD라는 명칭으로 불렸고 협회 이름도 ASTD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ASTD 그거였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ASTD가 원래 이름이었고요. 2014년도에 이제 ATD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게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좀 됩니다. 그 저희 HRD 파트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매년 저희 그 실제 현장 컨퍼런스로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의 여파로 버추얼 컨퍼런스로 딱 한 해 그렇게 됐고 그 이듬해 2021년 작년이죠. 바로 회복을 좀 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쭉 뭔가 이제는 정례화돼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역이 이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본사는 미국 그 워싱턴 DC에 있고 이렇게 올해는 올랜도 그 디즈니랜드 본사가 있는 미국의 올랜도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 2023년에는 샌디에고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한 5년치는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는 재즈의 도시죠. 미국 뉴올리언즈 그리고 내후년에 자기네들 헤드쿼터가 있는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 하면은 근데 능률협회랑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실 법한데 다시 한번 좀 저희 자랑을 합니다. 저희가 ATD에 꾸준하게 최소 20년 이상 참여를 해왔습니다. 단순히 그냥 참여를 해온 게 아니고요. 저희는 매년 가면 어쨌든 한국에서만 한 올해가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는데 올해 178명이 한국에서 가셨고 그 중에 한 100명 정도가 저희랑 같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대규모 델리게이션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갔을 때 여기 이제 이렇게 인자한 미소를 띄고 계신 분이 토니 빙엄이라고 ATD 수장이신데 회장님이신데
직접 이렇게 여기 있는 올해 사진입니다. 올해 저희 컨퍼런스 가서 한국에 오신 뭐 인재개발 뭐 원의 원장님이시라든가 뭐 관련된 그런 임원분들을 같이 모여서 C레벨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단순히 한국에서 뭐 100명 왔네, 200명 왔네 이런 기능을 하는 거 이상으로 저희가 어쨌든 세계적인 HRD 컨퍼런스에 저희 한국의 어떤 목소리를 모아서 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저희가 좀 일하는데 좀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홍보나 이런 걸 하진 않았는데 어찌됐건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고요. 오랜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당연히 저희가 제일 큰 델리게이션 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요. 해서 어쨌든 ATD와는 저희와 이런 관계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ATD에 대해서 매년 참가를 해왔고 심지어 올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델리게이션을 운영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그냥 인원을 꾸려서 참가를 하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 보통 이제 그런 기능이 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좀 진행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저희 쪽으로 다 위탁을 주셔서 저희가 함께 한 팀이 돼서 마치 올림픽 대표단처럼 해서 이제 저희가 참가를 하는데 그 ATD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올림픽이라는 비유를 자꾸 쓰는데요. 다녀오시면은 여러 가지 진짜 올림픽 참가한 선수들이 이제 변화를 느끼듯이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변하세요.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저희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올림픽에서 정말 좋은 성적 내는 것도 그거지만 다녀와서 이제 방송 출연하는 거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이게 똑같아요. 가시기 전에는 ATD가 뭔지 모르고 가셨다가 갔다 오셔서 거기서 끈끈해지셔가지고 서로가 이제 각 회사에 있는 그런 육성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편하게 또 공유도 하시고 하나의 이제 팀처럼 돼가지고 제가 뭐 몇 년을 계속 연속해서 참가를 하다 보니까 뭐 재미난 얘기처럼 뭐 작년에 제가 ATD로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A라는 기업 소속으로 참가를 했었고 지금은 제가 B라는 소속에 있는데 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교류를 하면서 뭐 소개팅도 받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끈끈한 어떤 추억을 남기고 오시는 것 같고 가운데 사진은 저희 이제 그 얼마 전 평창 올림픽이었나요? 그때 이제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막 이런 골롱포도 입어보고 뭐 이렇게 한국을 즐긴 건데 이걸 왜 제가 여기에 넣었냐면 ATD 가시는 분들도 좀 태도나 그리고 회사에서 보내주시는 어떤 스탠스가 좀 변했어요. 예전에는 가가지고 정말 뭐 너 우리가 보내주는 거니까 뭐 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푸시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중압감에 이렇게 참가를 하셔가지고 다들 막 오셔가지고 정신없이 좀 이렇게 시간 지내시다가 다녀오셔서 한국 오셔가지고 내가 그래도 미국까지 갔는데 그래도 뭐 여기 한번 구경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보내주는 직급 자체가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예전에는 좀 이렇게 주니어 레벨에는 잘 참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 직급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근데 최근에는 주니어 레벨한테 기회를 줘야지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가 좀 많이 변화하시면서 실제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 플러스 가서 컨퍼런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좀 견문을 넓히고 정말 세계적으로 뭐 브라질에 있는 HR 담당자 저희가 만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면 만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교류해라. 너 즐기는 것도 다 인정을 해줄 테니 그런 차원에서 뭔가 경험을 넓혀와서 너가 우리 다시 조직에 돌아와서 좀 뭔가 이제 많은 혁신적인 성과들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좀 이제 더 넓어지신 거죠. 위에서도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이 그런 것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가시는 분들이 여기 뭐 저희 한국 선수는 뭐 김연아 선수도 보이고요. 올해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뭐 저희 막 시상식 위에서도 이제 막 춤도 추고 이런 것처럼 가셔서 훨씬 더 편하게 좀 이제 즐기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인솔하는 차원에서 또 기획해서 운영까지 하는 차원에서 훨씬 좀 가셨을 때 유연하게 해서 더 이게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게 단단해지는 그런 좀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좀 바라본 ATD에 대한 어떤 하나의 관점인 거고요. 그래 ATD가 알겠는데 요거를 분석한다고 뭐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올림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뭐 기사에서 좀 인용을 했는데요.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렇게 밴쿠버, 런던 쭉쭉쭉 가는데 각 그 모토나 테마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잘 모르고 올림픽만 봤는데 2008년에는 인터넷 생중계, 과학기술을 올림픽이었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걸 뭐 자랑 삼아 얘기할 만한 시대는 아니죠. 물론 2008년도 얘기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2010년도에 이제 공유와 참여 트위터 올림픽 해가지고 뭔가 SNS, 뭐 트위터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기 시작하고 2012년도 런던은 아예 대놓고 소셜 올림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소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BYOD에서 Bring Your Own Device 해가지고 핸드폰 갖고 오세요. 핸드폰 갖고 오세요. 뭐 패드 갖고 오세요. 아이패드 갖고 오세요. 해가지고 올림픽을 막 이렇게 자기 개인 그런 디바이스로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게 이제 맞춤형 서비스 해가지고 강조가 됐었던 올림픽으로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ATD 한 몇 년치 흐름만 좀 분석을 해도 우리가 이제 HRD 파트에 있어서 뭔가 좀 전체적인 최근의 트렌드를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에 이제 저희가 한 최근 3개년치 ATD 그 트랙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눈도 아프고 막 영어로 다 돼 있고 해서 이거를 일일이 비교를 드리고 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디브리핑을 전문으로 해주시는 교수님들의 강연에 훨씬 잘 녹아져 있고요. 요건 제가 그냥 이제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2020년, 21년, 22년 3개년 트랙 세션을 가지고 온 거고요. 트랙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컨퍼런스가 지금 저희도 퓨처 웨이브, 휴먼 웨이브 이런 식으로 트랙별로 구성이 다르듯이 ATD 컨퍼런스 가면 한 300여 개 정도 세션들이 막 동시에 돌아가는데 그게 한 평균 한 15개 정도의 트랙으로 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랙들만 좀 읽어도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연이어서 두 가지 포인트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어디 가셔서 ATD 내가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실 것 같아요. 201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STD 원래 이름에서 ATD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기 중간에 보시면 두 가지 꼭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버추얼 컨퍼런스로 진행이 됐다가 2021년도 작년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름 바꾼 게 뭐가 대수인가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저희 HRD 흐름에 있어서는요. 원래 ASTD는 America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였어요. 일단은 A가 같은 A가 아닙니다. ATD의 A는 Association이에요. 어떤 지역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ASTD는 원래 얘네들 이름이었던 ASTD는 아메리카 소사이어티로 시작합니다. 되게 좀 미국 중심적이죠. 세계적이지가 못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벌써.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기 지역적인 어떤 미국 중심의 그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글로벌적인 그런 통합성을 갖추기 위해서 AS를 아메리카 소사이어티를 이제 ATD로 바꾼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T에 있습니다. T. 저희 지금 ATD의 T는 탤런트예요. 재능, 뭔가 좀 더 이제 학습을 받는 사람의 권한이라든가 그 결정권이 좀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고, ASTD의 T는 트레이닝이었습니다. 트레이닝은 트레이닝은 뭔가 좀 피동적이죠. 아무래도 뭔가 이제 교수자가 있고 학습자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느낌이고, 훨씬 더 뭔가 이게 좀 일방향적인 느낌입니다. 탤런트 디벨롭먼트는 내 스스로도 개발할 수 있는 게 재능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 스스로도 개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주체적인 성격의 그 성격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면, 탤런트보다는 트레이닝은 훨씬 더 뭔가 강압적인 느낌도 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이름 바뀐 게 2014년인데 한 그때 기점으로 해서 HR이나 이쪽 파트에 계신 분들이실 텐데, 언제부턴가 저희가 트레이닝이라는 표현 잘 안 쓰게 됐습니다. 탤런트 디벨롭먼트, 뭐 재능 개발, 뭐 학습자, 뭔가 이제 뭐 되게 이제 교수 학습 간의 이제 딱딱한 관계에서 조금은 저희가 변화가 됐었죠. 그게 사실은 요 ASTD에서 ATD로 이름 바꾼 거에 제일 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저희 국내 그런 HRD 시장에서도 이쯤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기조들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사실 별 감흥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버추얼 컨퍼런스라든가, 사실 오늘 오신 이 CTF 같은 경우도 모바일로 보시면 이렇게 약간 가상현실처럼 약간 메타버스 느낌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버추얼 컨퍼런스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게 사실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2020년 사실은 5월 달에 그 미국 덴버에서 정상적으로 이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너무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심해지니까 급하게 이거를 셔다운을 결정을 하고, 불과 한 달 넘어서인가요? 6월 정도에 이제 버추얼 컨퍼런스로 바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만에 이렇게 빠르게 대처해서 전환한 것도 사실 ATD가 좀 놀라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버추얼 컨퍼런스 뭐 이제 그냥 뭐 스탠다드 아니야 싶으실 텐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생소한 어떤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어쨌든 코로나가 만들어낸 변화긴 하지만 학습 이런 HRD 쪽에 있어서도 하나의 큰 모멘텀이, 좀 변화의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요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그 급하게 버추얼 컨퍼런스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ATD가 기존의 어떤 HRD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트랙을 막 많이 바꿨어요. 근데 그 트랙 명만 보더라도 없던 트랙이 막 들어간 게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랙이라든가 아니면 버추얼 트레이닝 트랙,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어요. 버추얼 트레이닝 뭐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개념은 뭐지? 이 트랙 명만 보고서는 도저히 유추가 안 될 만큼 생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원 규모가 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지만 어쨌든 ATD가 이 글로벌을 대표하는 HRD 컨퍼런스로서 이런 노력들을 해왔다는 점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해가 넘어서 2021년에는 아예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대놓고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조금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시죠. 근무 환경이 그냥 반강제적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뭐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었고,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어떤 하나의 리더십이라는 걸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이원화된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좀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좀 적용될 수 있을지 지금도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2021년도부터 ATD에서는 다루어졌던 주제고요. 재미있는 게 심리적인 준비,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의 극복을 위한 심리적 준비해서 실제 이제 되게 이제 막 뭐 사망자도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뭐 사회 전반에 좀 디프레스돼 있는 분위기를 이 HR, 어쨌든 사람이 인사가 만사인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그 기능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조직원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주자라는 주제도 되게 이때 2021년도에 중요하게 다루어졌었습니다. 뭐 나머지 나오는 뭐 버추얼 트레이닝 관련해서 퍼실리테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뭐 이제는 너무 흔한 고민이 되셨을 것 같고요. 해서 어쨌든 이때가 뭔가 새로운 뭔가 시작을 좀 예고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불과 작년인데 많은 변화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 대회, 작년도 대회 슬로건도 It starts with us, 우리로부터 이제 시작한다라는 게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키노트에 나오는 분도 보면 여기 제일 왼쪽에 이제 여기 검은 머리 동양 이 중국 분이신데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릿이라고 저희 왜 한때 성공의 열쇠 해가지고 뭐 베스트셀러 됐던 책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이 결국은 좀 인내를 하고 끝까지 좀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성공하고 똑같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실패하더라. 이거를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어쨌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더라. 근데 그 원천이 그릿이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되게 이제 키노트 스피커에서 용기와 희망을 좀 주셨던 그 컨퍼런스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런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가 사실 2021년도 하이브리드로 첫 해였는데 이때 작년이에요.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도 너무 팬데믹 상황이 심해서 저희가 특파원 형식으로 미국에 계신 저희 코디네이터 교수님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델리게이션 형식으로 참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뭐 자가격리도 막 이렇게 해외 갔다 오면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페셜 인터뷰를 직접 보내서 저희가 이제 교수님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좀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뭔가 이 HRD 시장에서 좀 주요한 어떤 인사이트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발언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좀 같이 보시고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llo, nice to 그 meet you. 정도에서 I'm 클릭 Park, 한번 해주시겠어요? Assistant Professor of Organizational Learning and Performance at 아, Idaho 예. State University. 예, 조금 뭐가 좀 원활치가 않은데, 예,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저희 코디네이터 박종원 교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어쨌든 하이브리드로 진행되는 컨퍼런스의 원년이고,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뭐냐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일단은 기존에는 많이 없었는데 기술 관련된 어떤 그 업체들이 컨퍼런스에 많이 왔다. 그러니까 HRD 교육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모델에서 뭔가 이제는 디지털 기술과 이제 접목이 돼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지금은 뭐 이제 다들 동의하실 텐데 2021년도 인터뷰 영상이니까요. 그때 시절을 감안해서 질문을 혹시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다시 우리 HRD 쪽이 이전의 형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불가능할 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이제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교육 과정이나 그런 형태들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을 병행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점만 취하는 시대가 됐는데 굳이 과거의 어떤 집합교육으로 대표되는 과거 형태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는 우리 HRD 맡은 우리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질 거다. 이제 두 가지 영역을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날 거고 더 많은 기능들이 요구가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올해는 뭐 작년에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다시피 대놓고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과 그다음 현장 컨퍼런스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올해 저희가 한 100명 이상의 이제 인원들을 저희가 함께 참가를 했었죠. 그래서 올해 또 이제 올해 ATD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이슈들이 몇 가지가 또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DEI 해가지고 Diversity, Equality and Inclusion 해서 다양성 그리고 평등 그리고 포용이라고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번역돼서 쓰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요즘에 뭐 MZ 세대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세대들을 뭐 아우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이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겁니다. 뭐 한국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이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도 남성,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 있고요. 미국은 어느 정도 인정을 또 해주고 직원들 중에서도 그런 직원이 있으면 예전 같으면은 이분법적으로 바라봤던 거를 이제 다양성이 인정되는 시대에서 어떻게 이게 HRD에서 이거를 품을 거냐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퀄티,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는 세대가 이제는 보편화됐다는 겁니다. 뭐 이제 저희 대기업에서 막 소위 말하는 MZ 세대로 분류되는 젊은 직원들이 우리 성과급 왜 이러냐라는 게 한번 이슈가 됐었죠. 얼마 전에 이런 것들이 미국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평등하지 않으면은 직원들이 뭐 일확천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 가치관에 안 맞으면 이거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동일한 전 세계적인 고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인클루전,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리더십에서 포용을 해라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이 다양성 인정하고 이 평등함을 강조하는 이 세대를 다 아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용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해서 위에서부터 한 5번째 보시면 인클루시브 리더십, 이게 포용적 리더십입니다. 요 두 가지가 올해 대회에서 좀 많이 강조가 됐었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쭉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쨌든 인사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세대 간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계속 조직 문화를 바른 방향으로 이어가야겠죠.
크게 연결을 좀 짓자면 ESG랑도 좀 영역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도식화해서 정리를 좀 올해 대회를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직원들의 다양성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것들이 올해 대회에서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저희가 그 올해 초에 글로벌 트렌드 포럼에서 이렇게 저희가 교수님을 모시고 전문적으로 디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그러니까 개론만 좀 설명을 드린 거고 더 뎁스 있는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지금 이제 여기 QR 코드를 찍으셔가지고 바로 이제 링크로 들어가시면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브리핑 진행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내년도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될 ATD 슬로건입니다.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내년에 저희랑 같이 이제 샌디에이고 가시면 아시게 되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 아직 대회 그 트랙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슬로건은 발표가 됐고요. 내년도 대회 슬로건이 Create a World That Works Be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제 HRD 파트가 하나의 어떤 조그만 세상을 만들어주는 듯한 어떤 느낌으로, 그러니까 뭔가 일이 더 잘 되게끔 HR과 HRD에 계신 분들이 하나의 조그마한 이렇게 세상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의 슬로건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까 좀 스킵했습니다만 코호트 러닝이라는 게 올해 또 나왔던 개념인데 온오프라인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온라인 학습은 한계가 있어요.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저희만 해도 그냥 모니터 틀어놓고 이렇게 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현장 강의에선 극복이 돼요. 이렇게 교수가 이렇게 직접 인터랙션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섞은 겁니다. 정해진 강의장에 딱 불러 모아놓고 강연은 온라인으로 해요. 코호트, 저희 코로나 때 이렇게 뭐 코호트해서 병원이 막 셧다운되고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기능과 방법론적인 것들이 내년도부터는 활발하게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같이 또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ATD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또 이제 해외 연수를 쭉 몇 년간 진행했던 거 키워드를 좀 풀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고 혹시나 이제 또 조직에서 이제 해외 연수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해외 글로벌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으셨다 하시면은 요거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국 해외 연수 자주 가는 지역인데요. 미국도 동부와 서부로 죄송합니다. 미국도 동부와 서부로 나눴을 때 아무래도 서부에 있는 실리콘밸리를 저희가 자주 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실리콘밸리를 요 밑에 나와 있는 이런 키워드들로 똑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갔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뭐 요거는 벌써 한 몇 년 전 나왔던 개념이긴 한데 그때도 실리콘밸리가 해당이 됐고 스타트업으로도 실리콘밸리는 참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전히 유효하고요. 일하는 방식 참 많이 벤치마킹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뭐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뭐 격이 없이 일하는 것 같고 뭐 조직에 뭐 느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성과를 내지? 라는 저희 한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영원히 좀 궁금한 포인트들을 직접 가셔서 보시는 케이스들 많았고 디자인 띵킹도 어쨌든 실리콘밸리의 이제 싱크탱크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발언한 개념인데 요걸로도 저희가 실리콘밸리를 많이 갔었더라고요. 동시에 또 이제 CES 이거는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한두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년 1월에 진행되는 전 세계적인 그 전자 박람회인데요. 뭐 CES 사실 삼성전자에서 뭐 새로운 갤럭시 뭐 핸드폰 모델을 발표한다 그러면 CES에서 꼭 잘 발표를 하죠. 뭐 LG 롤러블 폰 지금은 이제 저희 모바일 사업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한때 이게 저희 되게 이슈가 됐었죠. 어쨌든 세계적인 그 기술과 제품의 각축장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한 몇천 명 가까운 인원이 물론 코로나 이전이긴 합니다만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대기업 할 것 없이 다 가셔서 이제 부스를 설치하셔서 이제 각 기술들을 뽐내시는 장인데 여기도 저희가 매년 대표단을 꾸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선진국인 분야가 많다 보니까 해외 연수로 좀 가기가 제일 좀 일반적인 지역인 것 같은데 미국 안에서도 주로 서부 쪽에 좀 저희가 많이 가고 있고요. 제 생각엔 앞으로 이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테슬라 본사가 텍사스 오스틴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옮겼어요.
그래서 뭐 일부는 이제 실리콘밸리 무용론이다. 거기 이제 너무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땅값도 비싸지고 사람 살기가 이제 안 좋아져서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거기는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화 자체 베이스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그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부터 그 여러 가지 인종들이 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어떤 문화가 있고 그 사람들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의도에다가 제주도가 너무 잘 나가니까 여의도를 좀 뭐 예를 들어 제주도처럼 꾸며보자. 뭐 도라르방도 갖다 놓고 막 현무암도 막 뭐 날라서 해놔도 여의도 겉모습은 뭐 제주처럼 꾸밀 수는 있어도 여의도가 그 가지고 있는 또 특색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제주도가 절대 될 수 없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향후 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어떤 이런 선진 벤치마킹 모델들은 계속 주요할 것 같습니다. 유럽입니다. 유럽도 저희가 간간히 많이 나가는 지역인데요. 유럽은 제일 밑에 있는 ESG로 해서 아마 앞으로는 주목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유럽 의회를 중심으로 실제 ESG 최신 그 액션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어쨌든 ESG 정책의 발원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제 ESG 경영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럽을 간다, 유럽을 연수로 가겠다, 배우겠다 하시면 ESG가 좀 많이 중심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도 덴마크라든가 이런 청렴 국가로 유명한 국가들, 그래서 선진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국가 청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진 정책 연수도 유럽으로 많이 갔었었고요. 조금 지금은 약간 좀 지난 것 같습니다만, 히든 챔피언이라는 단어 한 5년 전, 6년 전에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 독일을 중심으로 강소기업들을 많이 또 저희가 벤치마킹 했었습니다. 유럽도 당분간은 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특히 ESG라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도 많이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원한 어떤 애증 관계죠. 일본입니다. 일본 연수 아까 제가 신문 기사에서도 일본이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이제 히든 챔피언 장수 기업 이런 테마로 저희가 많이 연수를 했었고요. 이제 일본이 막 이제 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 초부터 해서 저희 일본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장수 기업 혹은 장인 정신이라는 테마로 많은 것들을 저희가 좀 배워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확대해서 연결을 하다 보면 결국 ESG로 연결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어쨌든 기업을 ESG가 좀 크게 보자면 기업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을 많이 미리 알고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는 게 어떻게 보면 ESG라고 했을 때, 일본 장수기업은 벌써 천년 된 떡집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은 그 어떤 ESG 활동을 해왔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 어떤 그 장수기업이랑 장인 정신으로 좀 대변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계속 이렇게 계승해왔던 그런 차원에 있어서 ESG에 또 이제 적합할 것 같고, 시니어 사업이랑도 많이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일본도 앞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국가고요. 이제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이렇게 저희가 한때 정말 많이 갔고, 중국을 사실 일본, 미국보다도 더 많이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이제 변했고요.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나 핀테크 쪽으로 또 많이 저희가 주목해야 될 지역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연수 사업을 진행하고 글로벌 교육을 하면서 진행했던 주요 테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나팔수로서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는 연수 사업도 합니다. 인바운드 사업. 그래서 중국에서 삼성전자 배우려고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중국인들도 저희 한국으로 연수를 안으로 들어오는 연수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진짜 대한민국 위상이 더 높아져서 이제 제가 밖으로 나간 얘기보다 안으로 들어온 얘기를 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또한 많이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 제 강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